자, 이제 우리 자신 있는 쿠팡으로 갈까요? 또 쿠팡 뭔 일 있었어요? 쿠팡 근데 요새 너무 미워요. 쿠팡 하는 짓이. 쓰세요? 예? 쿠팡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세요? 저는 이상하게 안 썼어요. 왜냐면 이제 뭐 무슨 소신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좀 안 썼고 좀 이렇게 이런 다른 플랫폼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나는 그래서 공공성을 가진 플랫폼을 좀 이렇게 커머스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경제 상생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너무나 저는 훌륭한 우리 부원장님이십니다. 저는 오로지 존경합니다. 소상공인. 네, 오로지 소상공인 참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 얘기하면 또 싫어하려나? 진짜 이제 저는 쿠팡 좀 자주 써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죠. 아니, 뭐 3,600만 명이 털렸으니까. 저는 3,6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소송에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집단 소송에도? 제가 지금 해도 돼요? 아니, 되는 거 제가 아니에요? 변호사인데. 그 문자 있으면 하면 된다는데. 예. 근데 좀 저는 그 생각 들어요. 뭐냐면 큰 책임을 그러니까 사회에서 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미 공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특히 독과점 기업들은 네. 독과점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공적 책임이 있고 그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당연하겠지만 공적 제재가 가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쿠팡이 그러면 독과점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크게 수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본인들이 얻고 있는 이익에 따른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 제재가 가해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세무조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국세청이 150명 거기가 일종의 거의 국세청에서 제일 에이스 팀이라고 그러던데. 네네. 조사 사국. 네. 조사 사국이 그냥 가서 이 문제 조사 사국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곳이죠. 네, 무시무시하잖아요. 곳인데 네. 그걸 가지고 드라마도 한번 나왔었고 그때. 처분적으로 한 기업을 괴롭힌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어떤 특정 기능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거기서 독점적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에 맞는 공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지 않으니까 정말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 공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의 정당한 징계 권한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촉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불러도 무시하고 그렇죠. 청문회도 안 나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가를 다 국가 기능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세청에서는 주로 어떤 걸 문제 삼거나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불법이 없는지 탈세가 없는지 역의 탈세 뭐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지금 쿠팡이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이렇게 실소유주가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저는 좀 좋은 표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에 아이폰이 네. 그 우리가 갑자기 위기에 빠졌을 때 아니면 실종됐을 때 위치 네.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네, 그 사람 네. 구해내지요. 네, 네. 그래서 소방이나 이런 데서는 위치 추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협조를 안 해요. 아이폰이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네. 아이폰 애플 나와봐라 하는데 안 나와. 끝내 안 나오더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느냐까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냥 무시하고 안 나와요. 네. 마찬가지로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죠. 네.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국가가 무기력하다면 우리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네. 그렇다면 국가의 특정 기능을 독과점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데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국가는 국민 보호하기 위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세청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움직였는데 결국은 또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영업 정지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뭐 그리고 그런 징별적 그런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난다고 해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뭐 돼요. 그렇죠. 차분하게 이제 뭐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분명히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적당한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영업 정지하면은 3,200만, 3,600만 국민들이 불편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과연 또 이게 눈높이에 맞는 건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정당한 근거 없이 함부로 행정처분이 나가면 역으로 소송당하고 역으로 문제되고 역으로 국제 기준을 못 맞추게 돼요. 우리가 이럴수록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 또 사전에 좀 실효성 있는 감독도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올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합니다. 예전보다 약 30-40% 가까이 더 많이 늘리도록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산업 현장에서 지금 쿠팡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센터 이런데.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사실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만을 비판만 하고 아무 대책을 안 세운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책까지 가야 이게 의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징금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때리는 데가 쿠팡이에요. 1,600억인데 그 당시 어떤 사안이었냐면 PB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개발해서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쿠팡이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팡은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아, 이 제품이 참 괜찮은 제품이구나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쿠팡 PB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고리즘 조작을 하고 내부자들이 막 댓글을 쓰고 그래갖고 이 공정위로부터 1,600 얼마예요. 과징금을 받았고 이 과징금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한테는 전혀 그 데미지가 안 된 거거든요. 우선은 저는 생각보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그건 네, 거예요. 네. 뭐 거대 플랫폼이라고 무조건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 그렇죠. 거대 플랫폼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도 많으세요. 네, 절대 네. 거대 플랫폼이라고 무조건 적대시하면 그거는 나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먹고 사는 국민들도 많으세요. 중요한 건 이 거대 플랫폼이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또 공정하지 공적 않았던 거예요. 책임을 PB가. 다하도록 잘 만들어가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래서 사전에 감시 감독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생활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감시 감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감시 감독에 필요한 법이 있다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 관한 감독도 그렇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은 쉬워요. 욕하는 건 좋아요. 욕하는 건 편해요. 근데 해결하는 건 어려워요. 해결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쿠팡 문제를 바라볼 때 에이 쿠팡 나쁜 놈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너무 좋은데 지금 법 체계 안에서 이런 쿠팡에 지어지는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네. 쿠팡한테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과징금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징벌적으로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좀 법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게 경우에 따라 또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의에 의해서 함부로 행사될 수 있는 수단이 돼버린다면 지금은 법 체계가 좀 미비된 거 아니에요? 뭐 법책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냐하면 우리 시장 경제 질서가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작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 권력의 눈치를 너무 보도록 만들어 버려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돼요. 기업의 그러면- 자율성이 좀 그렇죠. 기업의 그치. 자율성이 그게 침해되면 규제라는 거지. 규제. 기업의 자율성이 너무 침해되고 전부 국가 권력 눈치만 보면서 그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겁먹어 있는 상태가 근데 돼버리면 너무 안 보잖아요 지금 눈치. 그러면 문제가 그것도 그러니까 이걸 균형 잘 그러니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이제 소상공인이 좀 많이 집중하시다 보니까 큰 거 보면 때려야 된다 생각 강하실 텐데 저도 그런 중요한 것은 네.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저도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저도 거예요. 너무 동의하는데 네. 지금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최대의 과징금이라는 과징금을 받았을 때도 너무 쉽게 그냥 내고 말지. 그러니까 좀 위협적인 뭔가 벌이 돼야 되는데 이 벌이 벌로서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엄청 로비하는데 150억 쓰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 하는 게 합법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가는 역으로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역으로 소송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세무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 세금 그렇죠. 탈루한 건 없어? 이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세무사과에서 나가서 그 부분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1단계 조치인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논점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떤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안에서 같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과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맞아요. 또 하나는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지시 감독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관련된 행정 제재가 나가야겠죠. 네. 두 번째 지금 산업안전 감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산업안전 감독관을 더 많이 파견해서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안 따르면 그때 또 행정 제재가 붙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많이 하고 그래서 공적 책임이 더 큰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상시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감독과 또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우시죠? 저랑 김상욱 의원과의 의견은 별로 없어요. 제가 같은 보니까.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그 큰 플랫폼들의 그 제도적 장치가 좀 미비하다. 그래서 좀 무시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쿠팡의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대한민국을 약간 자극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아쉬워요. 그렇게 예를 들면 150억이라는 돈을 들으면서 로비도 하고 그 로비 미국은 아시다시피 하되 보고해라 이거잖아요. 보고하지 않은 로비는 처벌하겠다. 그래서 쿠팡도 로비한 기록을 다 기록해놨는데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보면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자꾸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의 소프트뱅크 투자까지도 가리잖아요. 거기가 최대 주주인데도 그런 거 보면 참 괘씸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면서도 청문회는 안 와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 감정을 엄청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말씀대로 쿠팡 뿌리겠어요. 감정대로 할 수는 없죠. 네, 감정대로 할 수는 뿌리겠어요. 없는데 제가 작년에 국감할 때 진짜 그 아이폰 너무 화가 났었어. 네. 오라 해도 안 와가지고 무시하네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네. 이게 안 왔을 때 어. 그 제재가 없잖아요. 거의 뭐 사실을 벌금 정도 낼 수 있나요? 뭐 어려운 점이 있죠. 답답하죠. 국회도 참 답답하겠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이번에 보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참 답답하겠구나. 이게 외국 기업들과 국내 기업의 차이인데 국내 기업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니까 네. 좀 눈치를 눈치도 봐요. 보고. 근데 외국 기업은 여차하면 철수하겠다 해버리니까 눈치를 안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네. 외국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 좀 합니다. 네.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다 외국 소유다 해버리면 좀 국부가 왠지 유출되는 것 같고 특히나 예. 쿠팡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고요. 우리 부원장님 하셨던 그런 좀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좀 많이 탄력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차제에 이 법 제도를 정비해 갖고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말씀대로 새로운 대안 모델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참에. 그러니까 회사 하나 만드세요 이번에 국민들이 이런 열망이 있을 때 회사 하나 만드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쿠팡을 몰아내자 이래가지고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잘 되실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어, 어. 모델들을 어. 잘 성장시켜야 되는 건데 어. 저는 이제 우체국에 좀 사실 많이 관심 있어요. 우체국 이제 공공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적인 일종의 배달망도 있고 일종의 이제 물류 시스템도 돼 있고 그리고 이미 커머스를 하고 있거든요. 우체국이. 그래서 저는 지역과 소상공인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몰리고 밀리는 게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것도 윤석열이 낳은 괴물이다라고 보거든요. 배달의 민족, 쿠팡 다 윤석열이 낳은 괴물이에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기업이 새롭게 대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쿠팡이라는 회사도 뭐 예전에 한 2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회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났던 네.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징둥 이런 회사들 보면은 지금 드론으로 택배 실시하고 완전히 또 새로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창업으로 도전하다가 보면 뭐 기존의 기업을 몰아내고 새롭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달의 민족, 쿠팡 다 예전에 없던 회사들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만들고 나서 해외 팔아버린 거지. 그렇죠. 그럼 기술이 발달하면 또 다른 회사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함과 불만을 느끼고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대체제가 더 나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체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대체제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예.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진보적 혁신이 많이 사라졌어요. 스타트업이 많이 사라졌어요. 좀 그게 좀 저는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30일하고 31일 어제 지금 그 통일교 특검 네네. 수용하면서 이제 문진석 원내 수석과 김은혜 수석이 만나서 네네. 그 쿠팡 30일, 31일 청문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가 지금
기사 나왔을 텐데 위원회 공동으로 하는 네. 청문회가 결정됐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단독으로도 해야죠. 네, 네. 31일 청문회가 근데 이번에 청문회도 사실 좀 약간 맹탕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31일 청문회는 뭐 준비 뭐 있나요? 예를 들면. 저는 일단 뭐 그 청문회 위원 소속은 아니라서 네, 네, 네. 준비 차분하게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는 진짜 이 쿠팡 문제는 너무 독점이 크게 됐을 때 이게 좀 너무 예를 들어서 조금 크지 않았을 때 문제를 삼고 이거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미 국민들 상당수가 완전 락인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또 커머스에서는 그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해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막 나쁘다고 막 비난만 해버리고 무슨 바람몰이 하듯이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래서 국회가 필요하죠. 어쨌든 쿠팡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기업 문화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아이폰, 애플 이쪽 접촉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기업 문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용납할 수 없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적 기능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이 더 큰 곳에 대해서는 공적 제재가 더 많이 그래요. 가야 하는 네, 그런 네. 구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만들고 사전에 작동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작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 회사가 안 되도록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그런 네. 데서 지분을 좀 팔지 말고 좀 국내 주식 상장하고 네. 국내 주식이 또 활성화돼야겠죠. 이런 것 그게- 때문에 나스다로 갔나?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국내 증시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질서 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이 돼서 국내에서 이게 돌아가야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국내 증시가 공정화되어 있지 않고 낙후되어 있고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자본 조달이 안 되면 해외로 해외로 나가버린다고요. 나가죠. 해외로 나가버리면 이런 문제 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쿠팡은 나스닥 한 게 꼭 자본 조달 뭐 이걸 떠나서 좀 이런 국내의 이 법 체계나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어제 발표한 뭐 에르메스 계획 김범석 의장 그 대표 때 얘기됐던 그걸 보면 이걸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좀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계획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2015년에 만들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어제 MBC에서 나온 보도 같은데 그 이름하여 뭐 에르메스 계획이라서 김범석 의장을 어떻게든 국회에 세우지 않게 하고 쿠팡을 이제 대관을 통해 갖고 어떻게 바꿔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 꼼수 대책이.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김범석 의장이 한 번도 의회에 출석을 안 했잖아요. 뭐 농구하다가 다쳤다고 뭐 회피하고 거의 매번 부를 때마다 한 번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미 대표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그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러면 자,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의 말씀하신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될 사람들의 책임을 물리는 이 법이나 제도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어떠세요? 당연히 다 보완이 돼야 되는데 네.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그건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에만 집중해서 본질을 놓쳐서 안 맞아요. 된다는 얘기 네, 자꾸 그건 드리는 뭐 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을 비난하는 데 집중해 버립니다. 저거 지금 에르메스 보고서래 보고서 이름. 그러니까 저는 에르메스 보고서가 저런 게 나왔다. 저런 거 자체 그럼 저 보고서를 분석해서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당연히 고치고 보완할 필요는 당연히 있죠. 근데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는 구조적인 접근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증시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비단 쿠팡뿐이겠어요? 이 본질적으로는이 그렇죠. 네. 쿠팡뿐이겠냐고요. 다른 회사는 안 그럴까요? 네. 그러면 다른 회사는 그래서 다른 회사도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방법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 하나는 제재를 통해서 가는 방법. 근데 제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낫죠. 맞아요. 그것이 그게 이제 맞죠.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증시를 믿어도 된다. 이게 먼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증시가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개미들이 맨날 피해보고 엉망진창인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본이 안 모이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국내에서 억지로 해라 한다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이런 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까지 같이 합쳐지면 해외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이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만 누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생태계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저는 이게 좀 더 본질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좀 뜨겁게 좀 한번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 그래 갖고 지금 말씀 많이 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좋아요. 다음에 한번 우리 네네. 만나서 뜨겁게 한번 좀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대안이 좀 있어요. 예, 좀 배달의 많은 민족 대안도 있고 이런 많은 쿠팡에 대한 대안도 토의가 있어요. 필요해요. 예. 많은 토의가 저는 필요하고. 우체국이 좀 바뀌어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이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사기업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라에서 다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효율이 생깁니다. 네. 창의적이고 유동적인 적용이나 시장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지거든요. 네. 서비스가 떨어져요. 서비스가 떨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기업은 또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되고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경쟁, 공정한 경쟁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어떻게 생태계를 구성할 것인가. 생태계가 구성돼야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경제는 일종의 독과점의 경제가 된 것 같아요. 옛날과 달리. 그래서 그 독과점이 돼버리면 나라도 무시하고 소비자도 무시하고 그 전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더 그 심해지겠죠. 자율규제라고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자율규제. 이 자율규제란 말이 엄청나게 진짜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자율규제가 낳은 괴물이라니까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핫스팟. 핫스팟의 핫스파. 오늘 뜨거웠죠? 근데 이제 오늘 나오신 목적이 또 있으니까 우리 또 이 김상욱 의원님도 또 이렇게 그 좋은 일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김대중 대단에서 헌법 수호상 네네 이번에 수상하셨어요? 네 받게 됐습니다. 직접 아직 안 받으셨어요? 수상은 있었는데 제가 그 민생 현장 간다고 제 현장 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직접 항상. 수상은 못 하셨고. 네네네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야 김상욱 의원을 특별 대우해 주시네요. 워마이 TV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김상욱 TV네. 아유, 저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 안 그럽니다. 예? PPL인가? PPL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김대중 재단의 헌법수호상. 저는 받을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뭐 CEO도 누즈베트 재단도 있어요? 국내 재단은 아니죠. 네네. 저건 한번 소개해 주세요. 테디스? 테디스는 무슨 테디스라는 사람을 기리는 상인가요? 그 이번에 우원식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말 그대로 헌정수호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 때문에 네. 수여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누즈베트 재단은 저기 테디스가 누즈베트를 부르는 이름인가요? 뭐 저도 잘 몰라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밥상 차려드렸는데 상은 큰 상이라고 하던데. 그래? 상은 큰 상. 근데 저것도 제가 저거 상 줄 때 또 현장 민생 현장 가 있어가지고 직접 못 갔습니다. 저는 상 받으러 가는 것보다 상 받으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민원 현장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짜. 입법 현장 가는 거라고 너무 생각하고 진심이시네. 그래서 상 받으러 다 못 갔어요. 근데 사진은 있어야 돼요. 상 받으러 제가 먹고 다 대리 수상을 해가지고 대리 수상. 김대중 재단에서 영광스럽게 저한테는 사실은 김대중 재단에서 준 상이 제일 영광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서 받고 싶었는데 네. 그때 또 민생 현장에 약속 잡아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또 그분들 기다리시니까 못 가서 참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그 진심일 선수들이- 필요가 있나요? 네? 이렇게까지 진심 너무 상은 받으셔야죠. 가셔서 사진도 한 장 딱 찍고. 그렇다고 약속해놓은 민생 현장을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하시네.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1월달에 따로 한번 뵈려고. 오마이 TV 나오는 일정하고 상 받는 일정이 이게 겹쳤다. 그럼 어디 가세요? 상 받는 일 가세요. 그래도 되나요? 이거 당연히 저는 당연히 상 받는 일정 저 가셔야 작가님께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뭐 할 얘기 좀 남았는데 네네. 또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보내드려야 하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뜨거웠고 네, 또 이 국회 핫스파를 만들어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국회 본회의장 복귀해서요. 가서 오늘 지금 11시에 이제 통과시키는 거죠? 네, 필리버스터 투표하시고. 종료 이제 시키고 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키는데 같이 힘을 보태러 쫓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뭐죠? 또 상정하면 또 네, 그다음- 필리버스터 하신다고요? 그다음 또 방통위법 관련 방통위법, 또 그렇죠. 있고, 뭐 법안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네요. 진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생법안이 200개 가까이 밀려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국민님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상 받는 일정은 아니었죠.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김상우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진짜 뜨거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우리 김상우 의원님하고 뭔가 좀 쟁점이 있는 토론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광고 보시고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지금 국회 현장에 계신데요.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현장에서 못 오시고 일단 현장에 연결해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죠.